Q를 배열로 구현할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형 Q와 그리고 우리 다음 절에 살펴볼 원형 Q, 이렇게 두 가지가 배열로 구현할 수 있는 Q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선 근데 일반적으로 선형 Q를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원형 Q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열로 구현했을 경우 말입니다. 왜 그러면 선형 Q가 사용되지 않느냐? 뭐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NQ와 DQ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메모리가 배열에 남아있는 빈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체 배열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어디에서? 배열로 구현하는 성인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좀 쓰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럼 왜 공부하느냐? 하지만 개념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로 구현한 성형큐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치명적인 문제,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그래서 배열로 했을 경우에는 배열로 구현한 원형 큐 혹은 다다음 절에서 살펴보게 될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큐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소스 구성은 동일합니다. 프로젝트 파일과 구주체에 대한 구주체 및 함수에 선언한 헤더 파일, 그리고 큐를 배열로 구현한 선형 큐를 구현한 C 파일, 그리고 이 두 파일을 이용하는 예제 프로그램 05_01.c 파일이죠. 자, 5장의 첫 번째 예제 프로그램이죠. 따라서 먼저 솔루션 파일과 그리고 폴더 및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따라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따라가시면서 미리 5장의 개발 환경을 같이 구축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5장 솔루션 파일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예.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여기서 솔루션 이름이 뭐죠? 우리 각 장별로 하기로 했죠. 따라서 05장이기 때문에 05장이고요. 자, 솔루션은 디렉터리 만들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예,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우리 5장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05_01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민사 및 콘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확인. 자, 다음부터 누르시고 우리 빈 프로젝트라고 하기로 했었죠. 빈 프로젝트 마침.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성됐고요. 그리고 솔루션 05 밑에 프로젝트 05_01이 생성되었죠. 이 상태에서 모두 저장하시고 실제로 폴더 구조에 가보시면 우리 C의 DS 밑에 지금 만들고 있죠. 예, 그래서 05 밑에 솔루션 파일이 이거죠. 05.sln 이게 솔루션 파일입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 솔루션 파일이죠. 그리고 그 솔루션 05 밑에 05_01이라는 첫 번째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요. 05_01.vc 프로젝트 파일 이렇게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C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 생성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헤더 파일에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 사용후 예, 파일 이름이 뭐였죠? 예, array q.h 파일 추가하시고요. 자, 소스 파일은 두 개였죠? 예, 첫 번째로 array q.c 파일과 마지막으로 example 05_01.c. 자, 여기 꼭 확장자.c 붙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파일 메뉴 들어가셔서 모두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를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독자 여러분은 직접 입력을 해보시기를 권장하고요. 저는 이제 시각 관계상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제공되는 소스를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ray q.c 마지막으로 예, example까지 모두 복사가 끝났고요. 다시 가서 파일 모두 저장한 다음에
예, 빌드. 예, 성공했습니다. 이제 실제 소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보다 자세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배열로 구현한 성형 큐를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구주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성형 큐 자체를 나타내는 어레이 큐 구주체가 있고요. 이 어레이 큐 구주체는 최대 노드 개수, 그러니까 큐의 크기죠. 그리고 현재 노드 개수 및 노드 저장을 위한 배열 포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프론트와 리어가 중요하죠. 프론트는 큐의 가장 앞에 있는 자료를 가리키고요. 리어는 현재 큐의 가장 마지막 제일 뒤 위치에 있는 자료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자, 배열이니까 가장 제일 앞에 있는 자료는 위치 인덱스가 0이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의 위치 인덱스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이죠. 예, 빼기 1을 해준 이유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CEC 요거죠. current element count. 예.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만약 Q가 가득 찼다고 했을 경우에 제일 마지막 위치에 있는 제일 마지막 인덱스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max element count 빼기 1이죠. 예, 그렇다는 이 점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노드 저장을 위한 배열 포인터라고 했는데 이 노드 저장을 위한 배열 포인터는 어레이 Q 노드 구주체에 대한 배열이 되겠습니다. 즉, 배열의 각각의 원소가 뭐라는 얘기죠? 어레이 Q 노드 구주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별도의 구주체를 이용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Q가 여러분이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될 때 지금은 문자 캐릭터 데이터 자료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확장성,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이런 구조체를 이용했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열로 구현한 성형 큐 같은 경우에 앞서서 우리 추상 자료형에서 살펴본 것처럼 큐를 생성하고 다음에 제거, 삭제하기 위한 연산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핵심적인 세 가지 기본 함수, 기본 연산이 뭐가 있었죠? 인큐, DQ, 피크 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타 연산이 있고 마지막 예제 프로그램 01.01.c 파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제 별로 구현된 선형 큐를 나타내는 구조체입니다. 어레이 큐죠. 그래서 앞서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최대 원소 개수죠. 그리고 커런트 엘리먼트 카운트 현재 저장되어 있는 원소 개수,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는 위치를 인덱스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티저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저장을 위한 배열에 대한 포인터가 되어 있고요. 이때 저장되는 단위는 어레이 큐 노드죠. 현재는 캐릭터 데이터 이 하나밖에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인터스코어라든지 캐릭터, 수제,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내부 변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소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큐를 생성하는 create 어레이 큐를 보도록 합시다. 자, 다른 생성 연산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리고 초기화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입력 파라미터로 큐의 크기,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개수를 입력 파라미터 받아서 그 개수만큼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자, 메모리 널 체크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름다운 습관, 메모리를 0으로 초기화한다는 것, 배열을 0으로 초기화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게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고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를 배열의 크기를 전달하는 파라미터 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 하나. 자, 프론트와 리어는 뭐라 그랬죠? 각각 프론트는 제일 앞에 저장된 자료의 위치 인덱스고 리어는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자료의 위치 인덱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열을 선형 큐를 제일 처음 생성했을 때는 아무것도 저장된 자료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해줬다는 거. 왜 마이너스 1일까요? 왜 0이 아닐까요? 0이 되면 제일 앞에 있는 자료를 가리키죠. 따라서 0보다는 우리 이 교재에서는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현재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프론트와 리어 자료에 대한 인덱스 초기 값을 -1로 해주셨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성공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실제 배열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을 해줘야 되죠. 자, 배열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을 해준다는 거. 자, 그리고 이때 사이즈 오브 어레이 큐 노드, 우리가 배열에 각 저장되는 원소가 어레이 큐 노드이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어레이 큐 노드 곱하기 몇 개만큼 최대 엘리먼트 개수만큼,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만큼 해줬고요. 자, 널 체크를 여전히 해준 다음에 다시 메모리 초기화를 해준다는 거,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메모리 할당이 실패를 했다, 만약에 P 리턴의 P 엘리먼트가 널이다 그러면 오류죠. 하지만 이때 리턴 해주기 전에 꼭 리턴 널 해주기 전에 뭘 해줘야 되죠? 앞서 어레이 Q 자체는 메모리 할당이 성공한 거죠. 지금 이 상태라면. 그래서 먼저 할당해준 그 메모리를 해제해준 다음에 리턴 널 했다는 거, 이 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에서 인큐 연산은 새로운 자료를 추가합니다. 근데 추가하는데 어디에 추가한다 그랬죠? 네, 가장 꼬리, 가장 뒤, 리어라고 그랬죠? 바로 요거죠? 리어. 지금 이렇게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뒤 리어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인큐 연산은요. 따라서 인큐 연산에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리어 위치의 그 뒤에 자료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리어라는 값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료를 가리키는 인덱스 값이라면 리어 더하기 1, 리어 플러스 1, 이 위치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큐 연산입니다. 따라서 배열로 구현한 선인큐에서 어느 경우라면 원소를 추가할 수 없을까요? 바로 밑에 있는 이 조건이죠. 리어가 현재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 거죠? Q가 저장할 수 있는 마지막 위치, 즉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빼기 1, 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리어가 만약에 현재 이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함수 inQ, AQ 연산을 보도록 하십니다. AQ는 어레이 Q의 약자죠. 그래서 새로 인큐할 자료를 어떻게 인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Q 널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Q가 현재 가득 찼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선형 Q, 배열로 구현한 선형 Q에서는 Q가 가득 찼는지 여부가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어떻게 해주죠? 먼저 리어를 1 증가시켜서 그 위치에, 증가된 위치에다가 새로 추가할 자료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현재의 저장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1 증가시켜 주죠. 인큐 연산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Q의 프론트에 있는 자료를 반환하는 DQ와 피크 연산을 일사라보도록 합시다. 자, DQ 연산은 제거해서 반환한다는 특성이 있고요. 피크는 제거는 하지 않죠. 제거는 하지 않고 단순히 그 값만 반환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반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환하는데 어떤 자료를 반환하느냐? 제일 앞에 있는 프론트에 있는 자료를 반환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냐면 앞서 리어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리어 변수 값은 제일 뒤 자료를 가리키는 인덱스 값입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죠? 하지만 프론트는 제일 앞 자료의 인덱스 값이 아니라 제일 앞 자료의 인덱스 값 빼기 1입니다. 우리 구현한 거에서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제일 앞 프론트 자료는 뭐죠? 인덱스가 1이죠. 하지만 실제 프론트는 어느 값을 가지고 있죠?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가장 앞 인덱스 1 빼기 1, 즉 0이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가 이 교재에서 구현한, 배열로 구현한 선인큐에서는
프론트 값이 실제 프론트 빼기 1이라는 거, 그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Q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empty 상태죠. 공백 상태. 그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저장된 자료 하나도 없다. 그럴 경우에 자, 초기값이 뭐라고 그랬죠? 프론트와 리어 모드가 프론트와 리어 모드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용 앞에 마이너스 1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요? 공백 상태일 경우에. 자, 이때 새로운 자료가 하나 추가되었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자료가 하나 추가되면, 자, 우리 앞서 인큐에서 배웠죠? 리어를 1 증가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어 값은 얼마가 되죠? 리어는 0이 되는 거죠? 리어는 0이 되겠습니다.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자료가 하나 추가되면요. 리어는 0이 되고, 자, 이때 프론트는 어떻게 되죠? 프론트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Q에 저장되어 있는 이 자료는 하나죠. 하나인데 이 자료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자료입니다. 그래서 리어 값은 0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자료 인덱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프론트의 값은 제일 앞 자료 인덱스가 0이죠. 이 0의 빼기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가 구현한 배열로 구현한 선형 Q의 경우에는 리어 값은 제일 마지막 자료를 가리키는 인덱스 값이고요. 프론트는 제일 앞 자료를 가리키는 인덱스에서 얼마를 빼줬죠? 1을 빼준 마이너스 1을 해준 값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전합니다. 그럼 DQ 연산 실제 구현한 DQ, AQ 함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Q는 어레이 Q의 약자가 그랬죠? 자, 먼저 공백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 준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해 줍니다. 자, DQAQ 함수에서는 메모리를 할당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이 DQAQ를 호출한 쪽에서는 전달받은 이 어레이Q 노드에 대해서 반드시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자, 메모리 할당을 했기 때문에 자, 메모리가 혹시 널인지 검사를 해주고 실제 그 값을 복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복사해 주기 전에 프론트를 실제 1 증가시켜줘야 해줬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프론트 값이 실제 제일 앞에 있는 자료 빼기 1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줬다는 거. 하지만 실제 제거되었기 때문에 실제 프론트 값을 1 증가시켜 주었다는 것.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거는 아니죠. 제거는 아니기 때문에 프론트 값을 1 증가시켜 주진 않고 다만 프론트 값을 1 증가시킨 값으로 반환을 했다는 거. 그래서 피크와 DQ의 그 미묘한 차이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타 현상을 통해서 값을 대입해 줬는데 이 소스와 아래 이 소스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하지만 위에 있는 소스가 조금 더 좋죠? 왜 좋다고 그랬죠? 만약에 p-return, 그러니까 arrayQ 노드에 지금은 데이터라는 이 내부 변수 하나밖에 없는데 데이터 말고 여러 개의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 추가됐을 경우에 위처럼 위에 있는 이 이너 소스 좀 해주면 그런 아무리 내부 변수의 개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소스의 변화가 없다 그랬죠. 하지만 아래처럼 이렇게 해주면 만약에 데이터가 아니라 뭐 스코어라든지 네임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추가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비해주는 코드를 또 작성해줘야 되죠. 따라서 범용적인 소스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적으로 아주 경제적인 소스는 이런 소스다.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실제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current element count를 1 감소시켜줍니다. 나머지 기타 함수를 살펴보죠. arrayQ를 제거하는 delete arrayQ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해제가 두 번 필요합니다. 먼저는 배열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 마지막으로는 Q 자체에 대해서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arrayQ가 공백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함수에서는 current element count가 0이면 공백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false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선형 Q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Q가 가득 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함수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것만 있으면 될 것 같죠? 뭐냐면 현재 카운터 개수가, 현재 노드 개수가 최대 노드 개수 같다면 이게 풀이지 않느냐라고 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O 또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나 이것이면 true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리어의 값이 리어가 뭐였죠? 리어가 예, 그렇습니다. 제일 D라고 그랬죠? 제일 D가 어느 값과 같다면 맥스 카운트 빼기 1가 같다면 이것 또한 가득 찬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분명히 이 선형 Q에 배열로 구현한 선형 Q에 비어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앞에 하나 비어있죠. 그러니까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는 4고 현재 커런트 엘리먼트 카운트는 3입니다. 하지만 리어가 어디냐면 리어가 현재 인덱스가 3이죠. 인덱스가 3. 그러니까 리어의 값이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빼기 1인 3과 같죠? 이게 4라고 했으니까 4 빼기 1이니까 4 빼기 1이니까 3이죠. 그러니까 3과 리어의 값이 같다. 즉 리어가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더 추가하고 싶어도 더 추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배열로 구현한 선형큐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분명히 비어있는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어가 배열의 제일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새로 자료를 추가할 수 없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선형큐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프로그램 이그젠플 05-01.c에서 보면 우리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차례로 ABCD를 인큐를 합니다. ABCD를 인큐를 하죠. ABCD 인큐를 하고 DQ를 한번 수행합니다. 그러면 A가 제거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피크를 1회 합니다. 피크를 1 하면 뭐가 반환되죠? 네, B가 반환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큐 1을 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A, B, C, D를 인큐한 다음에 제일 앞에 한번 DQ를 수행하고 다음에 피크를 1회 수행한 다음에 피크를 1회 수행한 다음에 인큐 1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경우죠. 바로 이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이그젠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그젠플 01-01.c 파일인데요. 먼저 디스플레이 어레이 큐에서 어레이 큐의 내부를 출력하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루프를 돌면서 프론트 더하기 1부터 리어부터 작가를 갈 때까지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inq aq 차 이건 뭐냐면 그 inq aq 연산에서 래퍼 함수죠. 좀 편하게 캐릭터 값을 바로 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연산입니다. 자, 그럼 실제 메인인데요. 메인에서 먼저 크기가 4인 어레이 큐를 먼저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ABCD를 차례대로 인큐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화면 출력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DQ 연산 수행해 주죠. 그래서 만약에 DQ 연산을 수행했는데 노드가 널이 아니다. 그러면 그 값을 출력해 주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우리 DQ 할 때는 메모리를 할당해 준다고 그랬죠. 반응할 때 따라서 반드시 프리를 해준다는 거 우리 주의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피크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 피크는 메모리를 할당해서 리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지를 해줄 필요는 없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큐 연산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는 4고 커런트 엘리먼트 카운트는 3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어 값이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빼기 1과 같기 때문에 인큐가 될 수 없음을 한번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디버그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처음에 4, 3, 3 마지막으로 5, 6, Q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Q의 크기는 4고 현재 그래서 3이지만 리어 값이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빼기 1 즉 배열의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큐 할 수가 없는 그런 선형 Q 배열로 구현한 선형 Q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배열로 구현한 선형 Q에서 분명히 배열에 빈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 없는 새로운 자료를 인큐할 수 없는 배열로 구현한 선형 Q의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배열로 구현한 원형 Q는 앞서서 살펴본 배열로 구현한 선형 Q와 동일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고요. 동일한 유사한 알고리즘을 쓰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배열의 제일 마지막이 배열의 제일 처음과 다시 연결된다면은 즉 배열이 일종의 원형
끝과 처음이 연결되어 있는 원형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원형큐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자, 제일 마지막이 3이었죠. 인덱스 3이고 제일 처음은 0이었죠. 이제 3 다음에 선형큐에서는 더 이상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추가할 수 없었지만, 자, 원형큐에서는 제일 마지막이 어디요? 제일 처음과 다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새로운 자료를 인큐한다고 합시다. 인큐를 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다음이 어디죠? 제일 앞이죠. 이곳에 새로운 자료가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형을 원형으로 만드는 이런 놀라운 기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런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연산입니다. 나머지 연산. 자, 나머지 연산.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현재 리어 값이 3이죠. 3인데 3 더하기 1. 나머지 자,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는 얼마죠? 4입니다. 그렇죠? 4. 자, 4 나머지 연산은 4는 얼마죠? 4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0. 따라서 이 원래 새로운 리어의 위치는 0이 되겠네요. 그렇죠? 선형큐에서는 단순히 리어를 1만 증가시켰었죠. 이게 바로 선형큐였습니다. 하지만 원형큐에서는 별이 서로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리어를 1 더해준 값에 나머지 연산을 통해서 원형인 것처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나머지 연산이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DQ를 수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프론트가 변경되죠. 제거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새로운 자를 인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리어 값이 얼마죠? 0이죠. 그러면 인큐를 한다 그러면 리어 값 더하기 1 나머지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였죠.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자, 그러니까 0에서 1을 더해준 값 1 나머지 4는 1을 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죠? 1이죠. 1이 되겠습니다. 즉 이 위치에 새로운 자료가 추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구현한 원형 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구현한 별로 구현한 선형 큐에서 어떤 나머지 연산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에 맞추어서 몇 가지 소스를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05 언더바 01 프로젝트에 있던 내용을 상당 수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기존 솔루션에서 추가 새 프로젝트 05 언더바 02 빈 프로젝트 하고요. 마침 자, 오늘 이 파일을 기존의 05 언더바 01 있던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05 언더바 01에서 3개 파일을 복사를 하고요. 붙여넣기. 자, example 05 언더바 02죠. 02로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 프로젝트에 가서요. 추가 기존 항목 3개의 항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자, 그리고 05 언더바 02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모두 저장. 자, 그럼 빌드를 한번 해볼까요? 02 언더바 02 빌드. 빌드가 성공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 보면 기존 05 언더바 02 프로젝트 대비해서 달라진 부분 몇 가지 설명하고 있죠? 먼저 47라인입니다. 47라인을 두면서 자, 47라인에서 뭐가 달라졌죠? 단순히 리어를 플러스 1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리어를 1 더해주는 데에서 나머지 연산으로 해준다는 거, 이 부분 차이가 있죠? 이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DQ 연산 가볼까요? 67라인이죠? 자, DQ 연산에서 프론트인 경우는 마찬가지죠? 프론트도
DQ가 계속 수행되면 프론트로 점점 배열이 제일 뒤로 이동되겠죠. 따라서 프론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론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 증가시켜준 값에서 나머지 연산을 수행해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107라인이죠. 107라인에서 자, 이제는 원형 Q가 한 바퀴 계속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득 차는지 여부를 두 번째 조건 필요 없죠. 리어가 제일 배열이 제일 많이까지 갔는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Q가 가득 찼는지 여부랑 단순히 조건이 하나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수정해 줘야 할 게 있죠. example 05_02.cf 파일을 보시면 display array q라는 함수에서 자, q 내부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데 자, 시작 위치는 프론트 더하기 1입니다. 왜 더하기 1을 해줬냐면 프론트 값 자체가 원래 제일 앞 노드의 인덱스 빼기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줬고 맥스 값이 어떻게 됐죠? 프론트 값 기준으로 새로 계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리어 값을 직접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리어 값을 직접 쓰지 않은 이유는 원형 Q에서는 원형으로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리어 값이 프론트보다 더 작은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프론트에서 현재 노드 값을 더해준 이런 식으로 맥스 엘리먼트 인덱스 값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그런 값에서 나머지 연산을 통해서 한 바퀴 돌아도 별 문제 없도록 나머지 연산을 사용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하고요. 성공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디부그하지 않고 시작. 자, 기존의 시나리오는 동일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Q의 크기는 4, 현재 노드 개수 4에서 문제없이 인큐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Q이기 때문에 프론트가 1이죠. 하지만 리어 값은 0이죠.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0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